음식은 고급 한정식답게 대체로 깔끔했고 맛깔스러웠다. 둘은 맛있게 음식을 먹어댔다. 학수는 면이 음식에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여서 기분이 좋아 반주로 맥주까지 시켰다. 반주까지 곁들인 맛깔스런 음식에 면은 만족했다. 금방 얼굴에 치기가 올라 발그레해졌다. 그 모습을 살짝 훔쳐보며 학수가 만족스러운 웃음을 짓는다. 면씨, 이런 말 하면 결례일지 모르겠지만 남자들이 눈에 뭔가 끼어 면씨 같은 미인을 놓쳤다는 사실에 아직도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하하. 물론 그 때문에 제게도 기회가 다 고맙긴 하지만. 어머, 장 선생님도 과천의 말씀인데요. 그럼 그쪽 분은 또 어떡해요? 그 말에 학수는 자신의 처지를 그만 말해버릴까 하고 잠시 망설여진다. 면도 대하면 대할수록 편하고 좋은 학수에게 속 편하게 지나온 가글을 말해버릴까 입이 근질근질하다. 그렇다고 자신은 여자로서도 뭐 크게 흉이 갈 만큼 살아오지도 않았다. 다만 자신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듯 배신감을 맛보았을 뿐이다.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질 테니 운명과 관계된 일도 찝찝하게 안고 사느니 차라리 속 편하게 틀어놓고 지내는 것이 나을 것 같은 생각이다. 학수도 살아온 나이만큼 충분히 이해해 줄 것이다. 굳이 틀어놓지도 못할 만큼 구린 데도 없다. 약혼을 한 사실도 없다. 항상 마음속으론 믿었던 남자에게 버림을 받고 배신을 당했다는 자괴감이 쓸쓸하게 가슴속 깊이 자리 잡았을 뿐이다. 그건 어쩌면 여자로서의 자존심과 자긍심에 먹칠을 한 것과도 같았다. 자긍심을 잃어버린 여자만큼 매력 없는 여자도 없을 거라고 미연은 항상 생각해왔다. 그 후 숱한 세월 동안 타인에게, 특히 관심을 조금이라도 보이는 남자에겐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것도 그 때문이었다. 학수는 학수대로 많은 생각들로 머리가 복잡했다. 첫사랑이었던 선아, 첫사랑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속설이 있다는데도 자신은 운이 좋아 결혼까지 했었다. 하지만 기대가 너무 컸던 탓이었을까? 한때는 너무나 좋았던 사이도 결혼 후 많이 변모해갔다. 시간이 지날수록 드러나는 성격 차이. 하긴 둘은 자라온 환경이 너무나 달랐다. 결혼 초기엔 매일이다시피 갈등의 나날이 이어졌다. 하지만 이런 갈등도 두 사람의 끊임없는 회복 노력에 힘입어 서서히 해소되어 갔다. 이후 몇 년간은 연애 시절 못지않은 행복한 생활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하늘이 두 사람의 사랑을 시샘했던 탓이었을까? 어느 날 계속되는 아내의 설사와 속쓰림이 이어졌고 의심 끝에 받아본 진단 내용은 위암이라는 충격적인 결과로 이어졌다. 게다가 그때 아내는 너무 젊었다. 순환이 빠른 피는 급속도로 다른 부위로 전이를 유발했다. 위암 진단 후 곧바로 수술을 하였고 식이요법을 병행한 꾸준한 항암 치료에도 아내의 병은 급속도로 악화되어 갔던 것이다. 아내는 발병한 지 1년 반 만에 거짓말같이 세상과 이별을 구했다. 아직도 살아가야 할 숱한 세월과 덜 삭혀버린 청춘을 머리를 쥐어뜯는 통절한 심정으로 받아들여야 할 심정은 어땠을까? 학수는 처음엔 아내의 빈자리를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6개월간은 골목 어디에선가 아내가 뛰쳐나올 것만 같은 환상에 사로잡혀 살았다. 길거리를 지나가다가도 아내를 닮은 사람을 만나기라도 하면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서 있는 버릇도 생겼다. 급기야 학수는 정신병의 일종인 중증의 신경쇠약 상태에 빠져 정신병원에서 통원치료까지 받아야 할 정도였다. 준비하지 않은 사람과의 갑작스런 이별은 정신적 고통에다 패닉과도 같은 정신적 방황을 가져왔던 것이다. 장 선생님, 무슨 생각을 그렇게 골똘히 하세요? 면이 식사를 하다 가만히 수저를 내려놓고
학수를 거하게 바라보며 그렇게 물어오자 학수는 그때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다. 아, 예. 제가 잠시 딴 생각했네요. 미연 씨를 이렇게 뵙고 나니 감회가 새로웠은지 자꾸만 옛날 생각이 많이 나네요. 어머, 왜 그러세요? 혹시 옛날에 숨겨둔 애인 생각이라도 하신 거 아니에요? 허허. 글쎄요, 하하. 장 선생님도 아무래도 그랬나 봐요. 숙녀를 앞에다 두고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하시는 일 자체가 결례인 줄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허허. 그럼요. 그렇게 여기셨다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오후에는 특별한 일 없죠? 아니요. 어떡하죠? 잠시 병원에 들릴 일이 있는데. 그래요? 그럼 병원에 같이 가시죠. 병문안이라면 미연 씨가 볼일을 보고 나올 때까지 병원 주차장에서 기다리죠 뭐. 정말 그래 주시겠어요? 그럼요. 실례가 안 된다면 병실까지 같이 가줄 수도 있는데. 어머, 아니에요. 그 정도는 너무 무리한 부탁이고. 그럼 병원에 갔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 30분 정도만 기다려주세요. 그럼 되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이 집 후식으로 나오는 수정과가 상당히 맛있거든요. 그럼 후식 먹고 바로 출발하도록 하는 겁니다. 병원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시내의 도로는 많은 차들로 붐볐다. 학수는 원래부터 느긋한지 아니면 마음에 드는 숙녀 앞이라 예의를 지키느라 그런지 운전대를 잡고 있는 모습이 한껏 느긋하게 보였다. 미연은 그런 그의 모습에 중후한 남자가 주는 무게와 신뢰가 느껴졌다. 이분 하시는 분이 친척이신가 보죠? 아, 예. 그건 아니고 아는 사람의 어머니가 이암 수술을 앞두고 있어요. 저는 안 됐군요. 수술 결과가 좋아야 할 텐데. 위암이라는 말에 학수는 마음이 편치 않다. 아내도 수술과 항암 치료까지 받았지만 결과가 나쁘지 않았던가. 그런데 하필 위암일까? 요즘은 의학기술이 발달해 초기에만 발견된다면 위암 정도는 힘들지 않게 치료가 가능하다고 한다. 게다가 나이가 많이 들면 들수록 다른 부위로의 전이의 속도가 오히려 느려 환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럼 잠깐만 실례하겠습니다. 병실로 들어서자 어머니가 침상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머리 뒤편으로 3개나 되는 링거병이 초가집 지붕에 박처럼 주렁주렁 매달려 있다. 민건이 미연을 발견하고 쫓아가 그녀가 들고 오는 과일 바구니를 받아주는 모습에도 어머니는 멀뚱멀뚱 눈동자만 끔뻑끔뻑한다. 미연을 바라보는 그녀의 표정 어디에도 아는 사람을 만났다는 느낌은 없어 보인다. 미연은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자 마치 친정어머니가 이번에 있기라도 한 듯 애절한 슬픔이 몰려온다. 어머니. 미연이 그녀에게 다가가 손을 꼭 잡아줄 때까지도 그녀는 그저 모르는 타인을 만난 듯 눈만 멀뚱멀뚱해서 쳐다본다. 미연은 원년과 알게 되면서 처음부터 불렀던 어머니라는 말이 아직도 입에 붙어있는 느낌이다. 그래서 굳이 아주머니라는 말을 쓰기가 오히려 더 쑥스러울 것 같아. 아주머니라는 용어는 어머니와는 친밀감만으로만 따지자면 한참 거리감이 있을 것 같아. 잠시 후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갑자기 어머니가 손을 뻗어 미연의 눈물을 안타까운 듯 닦아주었다. 민근은 미연이 병실로 들어서고부터 마음을 졸여가며 어머니의 행동을 하나하나 지켜보고 있던 참이었다. 미연아, 네가 웬일로 이곳까지 다 오고. 어머니의 입에서 이전보다는 약간 어눌했지만 분명 그런 말이 쏟아져 나왔던 것이다. 놀라긴 미연도 마찬가지였다. 어머니, 절 알아보시겠어요? 그럼 내 딸과도 같은 미연인데 잊을 리 있겠어? 어머니는 그러면서 미연의 손목까지 잡아주었다. 옆에서 지켜보던 민건은 물론 병실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신기한 듯 일제히 그들에게 쏠렸다. 어머니는 꼭 기억
상실증에서 돌아온 사람처럼 또 한 번 민근을 놀라게 했던 것이다. 마치 임종을 앞둔 사람이 죽기 바로 전 갑자기 잠시 동안 멀쩡한 행동을 보이는 현상과도 비슷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을 기대해 주십시오. 내용이 좋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